오늘은 최근 선주들이 생각하는 이 앞으로의 대세 선박 연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벌크선사들이 이 발주를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벌크선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크게 보면 이 조선업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S&P 글로벌 코모디티에서 조사를 했는데 벌크선 시장 참여자들의 3분의 1만 향후 5년 내에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신조 발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당분간 발주가 안 나오거나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발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벌크선사들은 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CII 규제가 시행되면서 2024년에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A에서 E까지 등급을 받는데요. 만약 3년 연속 D등급을 받는 선박이나 혹은 2등급을 받는 선박들은 이 시정조치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는 운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주들은 선속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히 앞으로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발주를 하기보다도 관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건 S&P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이 어떤 연료가 주로 사용될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답변으로는 LSF, 그러니까 저유 황유가 40%로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LNG, 암모니아, 메탄올 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크선 시장 참여자들은 이 앞으로 5년간은 이 저유 황유가 선박의 주력 연료유가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앞으로도 여전히 대세 연료유가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벌크선사들이 발주를 망설이는 이유는 역시나 높은 신조선가 때문인데요. 이 보고서 표현을 보게 되면 조선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선주들은 중고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탱커 시장에서처럼 선박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칫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름 이후에 앞으로 어떤 선박 연료가 각광을 받을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해운사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터미널이 많아지고 메탄올 터미널이 많아지는 걸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초대형 해운회사 같은 리더들이 어느 연료에 대한 대량 발주를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특히 암모니아나 메탄올 같은 경우 연료통 크기 때문에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대량 발주가 나오긴 어려워서 그 전에 먼저 이 소형 선박들을 테스트해보면서 확인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암모니아다 아니면 메탄올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약간 이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최근 중고선가가 크게 꺾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크선 시장은 견고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이 설문조사는 내년도에 벌크선 판매와 구매, 그러니까 중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본 건데, 위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가 한 15%, 큰 성장은 아니지만 적당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7%, 그리고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34%, 마지막으로 시장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중고 벌크선 시장은 견고하거나 성장을 할 거고, 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작 10% 남짓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근거가 되는데요. 현재 조선사들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발주를 할 계획이 없고, 그리고 연료 역시 계속해서 이 저유 황유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선 시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벌크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보면 한 가지는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실제로 재건 작업이 진행이 되면 이에 따른 원자재 물동량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중국인데,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좀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약간 상반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견해 한 가지는 오늘도 중국 당국이 이달 말에 주요 경제 회의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간 중국은 이제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이제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러한 문구가 빠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그간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눌러왔던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짚고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기 때문에 이제 이에 따른 원자재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해외 벌크 선사들을 보면 이제 바닥을 터치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일부 회원사들은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제 이전의 성장을 뛰어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벌크선에 상단이 막혔다고 보는 시각도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철광석, 이제 알루미늄, 구리 같은 걸 투입해서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이지만 이제 길게 보면 결국 과거와 같은 엄청난 성장은 이제 없을 거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앞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 2007년이나 2008년처럼 국내 조선사들의 빅사이클이 있었던 시기의 수치들을 이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 선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쩌면 이제 중국이 마스터카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낙관 편향적인 관점을 갖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선주들이 생각하는 선박 연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벌크선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